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업 제5강 시간으로서 4. 도시관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위반권자, 도시관리 계획의 위반의 제한, 도시관리 계획 위반 결정의 절차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어 해설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일 중요하고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계획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냐,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거 지정하거나 변경해 가는 계획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계획들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원 공원 구역, 그리고 시가 조정구,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게 용도 구역들이죠. 용도 구역 다. 개도시수. 이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그리고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무슨 지구 이럴 때 그 지구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면 대부분 그냥 99.9%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공을 한 2번, 3번 읽다 보면 세부적인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명확해지니까 일단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 자, 어떤 사람들이 위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국장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가 아니라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원칙이 있겠죠. 원칙. 자,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특강, 특시, 특도시장, 군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역이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의무. 자, 그런데 인접지를 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접지. 자, 인접지. 옆에 있는 자기 관할이 아닌 타 관할에 있는 땅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면 돼요. 양쪽 그쪽 관할 구역에 있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시장 군수가. 그래서 관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협의가 중요해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든가 공동으로 위반할 자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 협의가 되면 상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자, 협의가 안 됐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세우긴 해야 되는데, 위반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반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을 때,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 장을 지정합니다. 이때는 그 관할 도지사, 그러니까 관할 도지사 같은 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도지사가 위반할 장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됩니다. 근데 위반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요거는 같은 관할 구역이 같은 도일 경우, 같은 도 내에서고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협의가 안 됐는데 시도, 광역자치단체끼리 붙었다는 얘기죠. 자, 시도인 경우에는 그때는 국장이 합니다. 이때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만약에 해양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이 지정하고 위반할 자를 지정을 하고 누가 위반하시오. 그러면 그 사실을 또 고시를 해야 합니다. 자, 원칙적인 경우를 좀 봤고, 요 인적시 파원 이것도 다 원칙적인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외적인 걸 보면, 예외적인 위반자가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이 있고, 두 번째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지사. 자, 먼저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가 계획하고 관련됐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것은 주로 국가 계획하고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이런 것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미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혹 제가 국토해양부라고 말해도 국토교통부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위반권자에 도지사가 있는데, 도지사가 이제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때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될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위반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발 도시군 관리계획 좀 위반해 주십시오. 이거는 주민들이 주로 위반을 하는데, 이건 제한은 누가 한다? 주민이 아니고요. 주민. 그 지역 주민이 자기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건 위반권자에게 해야죠.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그러니까 도면하고 서류 플러스 계획 설명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주십시오라는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도 설치해 주셔. 그런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고,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어떠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을 주민들이 누구한테 제한을 한다? 이 제한을 하는데, 위반을 제한하는데 위반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위반할 수 있는 사람들, 위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 아까 위반권자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원칙하고 예외. 이 위반권자에게 제한을 하면 이 위반권자는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45일 이내에 제한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45일은 한 번에 안에서 30일 동안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총 합하면 75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도 아울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안권자가 제안자하고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어떤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의 절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의 절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결정이 되는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선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이 기초조사는 누가 하냐? 조사권자, 바로 입안권자가 하는 겁니다. 입안할 권리가 있는 입안권자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 예외적인 그 입안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입안을 해, 입안. 자, 그런데 요 입안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 입안 사이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절차는 뭐가 있냐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을 입안권자가 청취를 해야 됩니다. 들어야죠. 예,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공고하고 골람에서 14일 이상 공고 골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데 예외적으로 청취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사항에 해당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견을 또 뭘 듣냐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의 의견.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청취. 그 특별시장, 관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서 도시군 관리계획 안, 그 입안이 한 안이죠. 그 안을 지방의회에 보냅니다. 송부하면 지방의회는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입안을 합니다. 입안은 누가 하냐? 바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하면 그 결정 신청을 해요.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을 하죠.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가 같으면 결정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결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면 이 결정권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바로 누구냐면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입니다. 이런 사람들,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국장, 본인이 입안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에게 신청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공고를 해야 되죠. 네, 결정을 하면 돼요. 결정하고 고시를 하는데, 자, 결정하고 고시를 하면 돼요. 그 결과를. 근데 요 사이에 과정이 있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정 신청을 하고 나면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이 결정권자들이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죠. 일정 어떤 조건 아래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대도시시장도 시도지사하고 똑같아요. 관계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이때는 역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심의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심의를 합니다.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얘기예요. 심의니까. 이건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으로 심의를 해. 누구나 어디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냐면 시도건축위원회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합니다. 또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결정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 심의가 끝나서 입안한 게 완성이 됐으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대도시장이 결정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공보에 게재해서 고시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나요? 아니죠. 결정해서 고시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이때 나타나진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그게 보여주는 것이 뭐다? 지형도면이에요. 지형도면, 지형도의 도면, 지형도. 지적도에 표시해 놓는 거예요. 어디에 뭐 개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돼.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어떤 결정이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형 도면에 결정 고시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지형 도면을 반드시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날부터예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고시한 날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례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수한 자는. 그러나 이 효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 그날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정비를 해요. 정비. 몇 년마다? 5년마다 정비합니다. 5년마다 정비. 그래서 정비권자는 당연히 이반권자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비를 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다시 정비해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5강 시간이었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